이렇게 옆으로 오시면 멋진 사진을 촬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촬영하면 디자인적인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고 남들과 다른 기록을 하나 챙겨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배롱나무꽃 줄기를 프레임처럼 이용해서 원하는 피사체에 단계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촬영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우입니다. 저는 지금 전라도 광주에 내려와 있어요. 광주에는 ACC라고 하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이 광주의 랜드마크이기도 하고 시그니처 건축물이자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ACC 측에서 이번에 시우의 시선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이 공간도 소개해드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폰 출사 영상을 찍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셨을 때 저는 너무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공간 자체가 건축적으로 멋있기도 하고 광주 시민분들이 혹은 관광객분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면서 다양한 활동과 휴식을 즐길 수 있게끔 해둔 공간이기 때문이었어요. 아이폰으로 멋진 사진들 많이 담아오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 걸음에 내려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루 쉬고 내일 본격적인 투어를 해볼 예정이에요. 바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가서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광주 시민분들이나 관광객분들은 이곳에서 어떻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통해 어떤 풍경 속에서 일상 속에서 여유를 찾고 계신지 열심히 기록해 볼 예정입니다. 너무너무 설레는 마음을 품고 일단 오늘은 좀 쉬겠습니다. 제가 일정이 내일 낮에 여기를 다 둘러보고 저녁이 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에요. 근데 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야경도 굉장히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채널 속 영상에서 계속 일출, 일몰 전후 30분이 가장 이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나가서 구경도 해볼 겸 산책도 해볼 겸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날씨 확인해봤더니 7시 40분 정도에 일몰을 한다고 하고 지금 시간이 7시 10분, 20분 정도니까 지금 나가면 딱 예쁜 빛을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넓은 공간에 멋있는 풍경을 담으려면 물론 그 안에서 촬영하는 것도 멋있지만 근처 건물의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남들이 잘 찍지 않는 뷰로 멋있는 풍경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침 ACC 근처에 야경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해드리고 저도 가서 야경을 촬영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빠르게 가볼게요. 네, 저는 지금 광주 영상복합문화관이라고 하는 건물의 옥상 광주폴리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쪽 예술극장에 가까운 공간하고 그 다음에 하늘마당이라고 하는 공간, 두 가지 공간 정도로 크게 분류돼서 여기서는 보여지는데 여기서 야경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노을이 되게 예쁘기 때문에 노을부터 담고 그 다음에 조금 어두워지면 야경을 찍어 보려고 해요. 제가 여기 ACC의 전반적인 건축이나 공간 특성을 들었을 때 빛의 숲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딱 와서 올라와서 보면 어떤 큰 랜드마크 건축이 있지만 그 속에 푸릇푸릇한 숲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예쁜 빛이나 조명들도 많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저기에 보이는 공간 천창에 아직 불이 안 들어왔는데 8시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뒤에는 빛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공간, 이 예술극장에 가까운 공간은 빛이 들어왔을 때 야경으로 담으면 이쁠 것 같고 그 빛을 기다리기 전에 노을이 보이는 방향에 하늘정원의 모습도 담으면 예쁠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을과 함께 이 뷰를 담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2배로 확대해줘서 조금 쓸모없는 건물이나 배경은 날려주고 이 하늘정원을 중심으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풍경 사진을 촬영할 때 제한된 프레임 안에 어떤 풍경을 넣을 건지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저는 이 지나가는 차들의 라이트하고 그 다음에 저 하늘정원이라는 공간, 그리고 피크닉을 하고 있는 분들의 모습, 그리고 뒤에 있는 하늘의 노을이 같이 담기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이브 포토를 켜서 저는 저 움직이는 차 라이트를 장노출을 줘서 조금 더 눈에 띄게 촬영을 해줄 예정이에요. 저는 노을을 촬영할 때 카메라가 기본으로 잡아주는 노출 말고 조금 더 낮춰서 촬영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럼 나중에 좀 어두워진 부분은 보정으로 살려준다고 하더라도 노을의 빛이 날아가지 않고 가장 예쁘게 표현되어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촬영하면 노을빛도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피크닉하는 공간도 주인공으로 나오면서 지나가는 차들의 동선도 예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8시가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천창에 빛이 들어왔는데요. 역시나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야경을 한번 찍어 볼게요. 화면을 반반으로 나눠서 촬영하는 게 보통 저는 안 좋은 습관이라고 안내를 드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하늘의 노을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밑에 불이 들어온 천창을 표현해주고 싶은데요. 그냥 이렇게 촬영하면 위에 비어진 공간이 조금 매력 없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화면을 좀 더 내려서 화면이 꽉 차게 구성을 해주겠습니다. 노을에 초점을 잡아주고 노출을 살짝 낮춰줘서 빛의 숲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빛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촬영을 해주고 아마 넓게 이 전경을 다 찍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럼 보통 카메라의 광각 버튼을 눌러서 촬영을 이렇게 해주시게 될 텐데, 물론 이렇게 촬영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광각 카메라는 주변부로 갈수록 화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낮에는 그나마 괜찮지만 밤이면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받아들이는 정보가 부족하고, 광각으로 갈수록 모서리 노이즈가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광각을 추천해 드리지는 않고요. 1배로 가셔서 화면을 세로로 돌리고 파노라마를 촬영하시는 걸 오히려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파노라마 버튼을 눌러서 쭉 수평 유지해 주면서 이렇게 옆으로 오시면 멋진 사진을 촬영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어젯밤에 정말 멋있는 야경을 관람하고 푹 자고 나온 뒤에 드디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현장에 나왔습니다. 어제 야경으로 봤을 때는 물론이고 숙소가 또 바로 이 근처여서 숙소 뷰로도 이것을 좀 자세히 봤는데, 멀리서 봤을 때에도 진짜 여기 볼 곳 많겠다, 그리고 쉴 곳도 많겠다, 사진 찍을 곳 많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지금 들어가 보고 싶어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딱 1번 게이트로 와서 바로 내려가는 중이에요. 보통 다른 데 랜드마크라고 하면 높게 우뚝 솟아 있거나 딱 우러러보게 되는 그런 건축물들이 많은데, 여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구성이 돼 있어서 저는 참 신기한데, 오히려 주변 건물들에 잘 어우러지고, 그리고 또 새로운 공간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다른 랜드마크랑 다르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내려와서 어린이 문화전당 앞에 있는 나무 그늘 쉼터에 저는 앉아서 조금 쉬고 있습니다. 오늘이 7월 28일인데 7월 말 정도면 제일 습하고 제일 더운 기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공간을 어떻게 돌아다니지? 라고 생각했는데,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바로 그늘이 보이고 나무도 많아서 좀 초록초록한 게 되게 많다, 이런 첫인상을 받았어요. 제가 출사 영상마다 푸릇푸릇한 나무 있는 곳을 너무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근데 여기도 청와대처럼 나무 관리도 잘 돼 있고 그런 공간도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나무 그늘 쉼터에 멋있는 나무가 지금 많이 보이는데요. 이 멋있고 큰 나무를 사진으로 기록해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촬영 팁도 보여드리고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크고 울창하고 푸릇푸릇한 이 나무가 너무 멋있게 느껴지는데요. 물론 이렇게 1배로 찍을 수도 있고 광각으로 바꿔서 나무 전체의 모습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광각으로 촬영하면 화면 끝으로 갈수록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무의 모양이 조금 마음에 안 들게 찍히는 측면이 있고, 끝으로 갈수록 해상도가 또 안 좋아지는 측면이 광각에는 있기 때문에 파노라마 모드로 사진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파노라마 모드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돌려주고 화면 중앙에 나무를 위치하게 해준 다음에 이 수평선을 잘 따라서 천천히 올려줄게요. 이 파노라마가 왜곡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무랑 마주보고 찍은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파노라마 모드를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쉼터로 조성되어 있는 공간에서도 이 나무랑 의자가 함께 촬영되면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파노라마 모드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비율이 달라서 업로드할 때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지만, 저는 이렇게 파노라마 모드로 촬영을 하면 인스타 스토리 같은 데 올리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스타 스토리나 카카오톡 배경화면 같은 곳이요.
네, 또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다가 바로 앞에 이렇게 그늘막이 있는 공간을 발견을 해서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 이렇게 그늘막이랑 의자가 있는 곳이 없진 않지만 그런데 보면 되게 안 이쁜 파라솔이나 좀 낡은 시설들이 있는 공간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런 그늘막이나 의자 디자인 하나하나도 예쁜 거를 가져다 놔서 약간 예쁜 카페에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진짜 힐링하는 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힐링하는 제 모습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이 그늘막 자체가 약간 쉬고 힐링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풀뷰가 보이는 공간으로 찍으면 이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짐벌 설치해 놓고 앉았어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셔터 버튼을 어떻게 누르느냐, 바로 애플워치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누르려고 합니다. 좀 자연스러운 포즈로 사진을 여러 장 찍어 두겠습니다. 가로로 찍으면 천장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세로로 찍어서 천장에 비치는 문양도 어느 정도 나오게 해주고, 커튼 같은 기둥이 프레임으로 작동하게 해서 제 모습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로로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 채널 자주 봐주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다른 뷰를 찍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찍는 사진이 뭐냐면은 천장 뷰예요. 이런 천장은 그냥 보고 말거나 아니면 잘 촬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천장에 비치는 문양도 이쁘고 이 천장에 지지대 같은 기둥 부분도 좀 구조적으로 느껴져서 촬영하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둥과 천장의 문양을 주인공으로 주고, 이 팔각형 정도 되는 도형을 가운데 위치하게 해준 다음에 촬영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촬영하면 디자인적인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고 남들과 다른 기록을 하나 챙겨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여기는 미디어월이라고 하는 공간이고, 이 미디어월은 이 벽 전체가 스테인리스 타공판하고 반 정도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는 월에 스크린이 있고, 그리고 그런 스테인리스 타공판에 담쟁이 넝쿨이 가득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스테인리스랑 담쟁이가 어울리는 피사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도시적인 풍경과 자연이 공존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특히 이 나무랑 담쟁이가 스테인리스 타공판 위에서 자라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공간을 딱 봤을 때 이 기둥이나 스테인리스 타공판에 네모나게 있는 부분들이 프레임으로 느껴져요. 3배로 확대해서 불필요한 피사체들을 날려주고 왜곡을 줄여준 다음에 이 스테인리스 타공판 자체를 프레임으로 활용하고 여기에 자라고 있는 나무와 담쟁이 넝쿨들을 담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촬영하면 뒤에 있는 타공판의 동그라미 부분들도 패턴으로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스테인리스 타공판에 타공된 부분이 패턴으로 느껴지게 하고, 타공판 자체가 프레임으로 느껴지게 한 다음에 거기에 자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질적이고 특이한 피사체인 담쟁이 넝쿨과 나무가 좀 이색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늘 남들과 다른 시선으로 사진을 촬영하거나 좋은 사진을 촬영하려면 가까이 다가가라는 말씀도 드리잖아요. 가까이에서도 한번 촬영을 해볼 건데요. 저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자라고 있는 풀들도 좀 사랑스럽게 느껴져요. 그리고 남들이 잘 시선을 주지 않는 피사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외감도 느껴져서 저는 이 친구들을 주인공으로 촬영을 해주고 싶습니다. 1배로도 촬영을 해주고 3배로 확대해서 이 타공판과 작은 식물이 크게 촬영될 수 있도록 촬영을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 사진은 미디어월의 아주 작은 부분을 촬영한 사진이지만 역설적으로 이 미디어월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Do I have what it takes to make you fall in love with me, just as I see you? I keep trying so hard to change, just as I see you.
네, 저는 이제 도서관을 다 둘러보고 내부에 있는 전시를 보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도 중간중간 그늘에서 조금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나무가 심어져 있는 통행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가 계속 ACC 돌아다니면서 이 스테인리스 타공판,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건축물과 자연이라고 할 수 있는 나무가 같이 있는 게 오히려 예쁘게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진에도 이걸 녹여내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그 부분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보통 하늘이 오늘처럼 예쁜 날 사진을 촬영한다고 하면 이 정도 구도에서 많이 촬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촬영해도 괜찮지만 저는 이렇게 하늘을 쭉 바라봐서 수평계가 생기도록 한 다음에 수평계를 딱 맞춰주고 수평수직을 맞춰서 촬영하는 구도도 추천해드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촬영하면 나무와 현대적인 건축물의 공존이라는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도 잘 표현될 수 있고, 덩달아서 예쁜 하늘이라는 피사체도 잘 표현되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중섭 화가님의 작품을 모티브로 해서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 아트 전시관입니다. 일단 저는 이런 빔이나 빛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를 살짝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작품의 본질을 조금 훼손시키는 느낌이 있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열린 마음으로 와서 전시를 보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전시를 해놓으니까 원래 기존에 많이 봐왔던 작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기도 하고 훨씬 더 몰입이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작품에 좋은 거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 우와.
이제 저는 전시를 다 보고 배롱나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알아보니까 8월 중순 정도까지는 배롱나무가 예쁘게 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피크닉 즐기시는 분들도 많고 인생샷 건져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서 저도 피크닉을 간단하게 즐겨보고 그다음에 촬영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런 피크닉 사진을 촬영할 때 꽃이 가장 많은 곳에서 이렇게 평범하게 촬영을 하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촬영하기보다 최대한 멀리 이동해서 3배로 확대한 다음에 촬영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3배로 확대하면 실제보다 꽃이 더 많아 보이게, 꽃이 꽉 차게 화면에 구성이 되고 메인 피사체인 인물과 꽃의 시선이 훨씬 더 집중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친구를 찍어주거나 일행을 찍어줄 때 자연스럽게 수다를 떨게 하고 촬영하는 사진이 좀 더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촬영하고 위치를 좀 바꿔서 촬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을 이동해 봤는데요. 배롱나무꽃 줄기를 프레임처럼 이용해서 원하는 피사체에 단계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촬영을 해볼게요. I don't really know you. Maybe I don't really know myself. 그리고 조금 더 이동해서 아예 뒷모습을 찍어 볼 텐데요. 여기서도 3배로 촬영을 해주고 나무와 아래에 있는 풀 그리고 위에 있는 꽃을 프레임으로 활용해서 뒷모습을 촬영해 주겠습니다. Arms until the morning comes. And 피크닉 장소 조금 이동해서 앉아 계시게 한 다음에 제가 뛰어서 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멀리서 찍으면 남들과 다른 사진을 촬영할 수 있잖아요. 가로로 돌려서 오히려 저 풀들이 화면에 꽉 차게 하고 피크닉 하는 모습은 아주 작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I want to grow up with you.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계시게 하고 난간에서 또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배로 확대해서 필요 없는 가로등이나 다른 피사체들을 날려주고 꽃나무가 좀 더 꽉 차게 보이게끔 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인물이 지금 포인트 피사체잖아요.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운데에 위치하게 해주고 살짝 밑에 위치하게 해줘서 스토리 같은 데 딱 올리시기 좋게 촬영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하늘이 이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불필요한 피사체라고 느낄 수도 있어서 가로로 돌려서도 촬영을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찍고 조금 더 크롭을 하면 확실히 예쁜 사진이 될 것 같아요. And fades away our fear. 그리고 또 하늘 정원에 올라가기 전에 이 난간에서 재밌는 풍경을 발견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담쟁이랑 그 다음에 건축물적인 요소들이랑 밑에 있는 꽃갈이 저는 포인트 피사체로 느껴져요. 근데 꽃갈이 우리가 많이 보는 뭐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아니고 민트색인 게 저는 좀 귀엽거든요. 그래서 3배를 확대해줘서 불필요한 피사체들 날려주고 위에 담쟁이도 나오게 해주고 밑에 포인트 피사체인 꽃갈이 나오게 해준 다음에 이왕 사람이 나와야 한다면 적재적소에 있을 때 찍어주면 결정적 순간에 맞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또 기다리다 보니까 저 주황색 모자 쓰신 분이 지나가는데 색깔이 예뻐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마지막 코스로 하늘정원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왔고 여기 저녁쯤 되니까 벌써 선선해져서 시민분들이 많이 피크닉도 하고 계시고 휴식을 즐기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친구들이랑 여기 피크닉을 왔다면 사진을 어떻게 찍어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많이들 찍으시는 것처럼 셀카도 찍고 일반적인 구도에서도 찍겠지만 저는 늘 다르게 찍으려고 하잖아요. 아까 배롱나무가 있는 곳에서도 한번 멀리 이동해서 친구들을 찍어줘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친구분으로 보이는 두 분을 만약에 촬영한다고 하면 저는 이 정도 거리에서 촬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3배를 해서 다른 분들을 최대한 날려드리고 제가 아까 사실 순간적으로 다른 분이 안 계실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촬영 과정을 다시 보여드리려고 지금 다시 재촬영을 합니다. 몸을 낮춰서 너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구도를 피하고 이 두 분을 포인트 피사체로 가운데 배치하게 한 다음에
아까 제가 찍었던 것처럼 몇몇 사람이 안 나올 때 찍으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나온다면 지우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렇게 촬영을 해볼 거고요. 자리를 이동해서 저분들의 뒷모습과 마주보는 구도로 이동해 준 다음에 이번에는 화면을 높여서 다른 분들을 극단적으로 없애고 저분들을 가운데에 두고 조금 특이한 구도로도 촬영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늘마당을 보여드리는 것을 끝으로 모든 ACC 출사 영상을 마쳤습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보여드리지 못할 정도로 더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은 행사나 공간이 많았어요. 이 ACC라는 공간 하나가 얼마나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얼마나 다채로운 행사를 제공하고 있는지 잠깐이나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행복했습니다. 워낙 다채로운 공간이다 보니까 사진 찍을 거리도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번에 광주가 처음이거든요. 생애 처음으로 광주 여행을 와보게 됐는데 이곳 하나로도 광주에 대한 인상이 무척 좋아졌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건축물이 예쁜 공간은 참 많이 보지만 이렇게 건축물이 예쁘고 쉴 수도 있고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는 이 건축물 속에 내가 녹아들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공간이 필요하셨던 분들, 그리고 지친 삶 속에서 힐링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 공간에 오셔서 다양한 전시도 보시고 활동도 하시고 문화예술 활동 즐기시면서 힐링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신 출사 영상으로 자주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